네, 안녕하세요. 많은 생각입니다. 지금은 오후 11시이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거는 자정이 넘어서일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씻지 않은 상태고 면도도 하지 않았고 옷을 빼입은 것도 아니고 아까 여자친구를 잠깐 만났는데 모자를 쓰고 나가서 여자친구를 잠깐 만나고 왔습니다. 여름에 있을 휴가를 계획하기 위해서 잠시 카페에서 만났다가 이야기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상태로 나갔기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좀 미안한 감정이 들었어요. 깔끔하고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좀 추레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가끔씩 여자친구가 자기가 예쁘냐고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 저는 예쁜데 왜 예쁘냐고 물어볼까? 자신감이 떨어졌나? 아니면 남의 입을 통해서 예쁘다는 말이 듣고 싶은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심정이 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고 제가 오늘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되게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자꾸 들잖아요. 그 떳떳한 마음을 위로받고 싶으니까 그걸 물어보는구나.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자꾸 걱정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구나. 이거를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해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뭐 여자친구랑 만나러 갈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막 이게 되게 이런 상태가 되게 편안할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면 품질이 낮은 농축되지 않은 이야기더라도 또는 개소리더라도 또는 이미 한 적 있는 동어반복적인 자가복제일지라도 그냥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그냥 하자, just do it, 앞으로 나서자 라는 개념을 좀 연습하기 위해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씻지도 않았고 면도도 안 했고 멋있는 옷을 입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도 영상을 찍는 게 최대한 영상을 찍는 진입장벽을 낮춰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폴트인 상태가 노력이 덜 드는 상태로 해두면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상태가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엄마랑도 통화를 했거든요. 엄마가 계속 힘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야 되고 운동도 하고 잘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전에 제가 한창 예민할 때는 이렇게 힘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힘내라는 말이 되게 폭력적이다. 어떻게 힘이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라도 뭐 힘을 내야 된다고 막 노력을 하라고 할 수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고 이제는 그렇게 예민했던 저의 마음 또는 그런 예민한 상태에 있을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응원해주고 싶으니까 힘을 주고 싶으니까 힘내라는 말을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동시에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힘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내 솔직한 마음을 이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낼 힘도 없어요. 어머니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사실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내가 힘낼 힘이 없고 힘이 없다고 말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속으로 쌓아두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상태를 말할 수 있고 솔직하게 선언을 할 수 있다면은 상처를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아니, 그냥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오늘은 약을 먹어서 둔감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틀 정도 약을 못 먹었는데, 약을 못 먹었을 때는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일단 사람이 되게 무기력해지고 불안을 느끼고 비현실감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되게 고통스러운데 이틀 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힘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약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 계정에서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사실 제가 ADHD라는 거,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 그리고 HSP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질병도 아니고 증상도 아니지만 인프피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인프피는 그냥 앞서서 특성이 3개가 아니라 구성적으로 그냥 4개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덧붙인 거고, 그리고 MBTI가 사실 더 대중적인 거기 때문에 인프피라고 말하면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해서 찾아와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언급을 해봅니다. ADHD랑 우울증 진단을 받은 거는 횟수로 따지면 거의 3년 정도 됐어요. 횟수로 거의 3년 정도고, 2023년 겨울쯤에 진단을 받았으니까 한 2년 반 정도 됐네요. 투병 생활을 한 지는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투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말이죠. 제가 치료, 특히 뭐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사실 상담은 요즘 거의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약만 타오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이거를 언젠가는 발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ADHD고 우울증이라는 거는. 이제는 주변인들 중에서는 제가 ADHD고 우울증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도 말했고 친구들한테도 말했고 직장 동료들한테도 말했으니까 거의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유명인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아무 맥락도 없는데 뭐 난 ADHD예요, 우울증이에요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에게는 새롭게 만나는 분들에게는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얘기를 하는 거지 다짜고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없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제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것 같아요. 병명을 갖고 더 병명을 부각해서 쟤는 뭐 저런 걸 갖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그 특성을 감안해주고 저만큼 그걸 잘 알진 않으니까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그냥 제가 느낀 거 경험한 걸로 사람을 대하지, 뭐 그거에 막 강박적으로 꽂혀가지고 쟤는 저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제가 지금 일종의 욕심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향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ADHD일 거고 우울증일 거고 HSP일 거고 인프피일 텐데, 그런 분들을 좀 찾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 자체가 비주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난 비주류야 킥킥 이런 감성은 이제 아니지만, HSP라는 것도 이제 좀 질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스스로를 자기 객관화해서 HSP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런 댓글도 많이 달리던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소개하고 싶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거에 뭔가 열광할 때쯤에 저는 벗어나는 성향이어서, 홍대병이라고 하면 홍대병인데 막 우월감에
나는 뭐 이런 우월감에 차서 그런 건 아니고, 애착 유형이든 기질 검사든 뭔가가 유명해질 때쯤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관심사를 갖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이 진단명이 상관없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도 비밀 계정인데 즉 공개 계정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직업이 초등교사예요. 이제 직장에 관련된 분들,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께서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정신적인 병력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좋다. 특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얘기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학부모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정신적으로 일관된 사람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 사실 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느낌이 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괜히 물어보지 않은 이야기를 또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정신병력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고 해서 굳이 뭐 말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맥락인 거죠. 근데 뭐 제가 이 유튜브에서 얘기하거나 인스타그램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학부모나 학생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언젠가는 뭐 간접적으로 알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 저 자신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이 정보를 숨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물론 이제 사생활을 감추는 거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있는 거지만 일종의 브랜딩이잖아요. 저는 이제 공무원이기도 하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공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게 좀 예의이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냥 자유인으로서 그걸 떠나서 인간으로서 그 허들을 한번 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단명을 말하고 싶은 거는 진단명을 뛰어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난 내 자신이고 싶은 거.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 한 번은 세상에 밝힐 수밖에 없는 거. 지금도 제가 사생활적인 영역이 비공개 계정으로 있다고 해서 진단명으로 살아가는 단계는 지난 것 같은데, 정체성적인 측면에서 극복하기 위해 이걸 언급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랄까? 그리고 뭐 사실 조회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 제가 이런데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고 준비도 거의 안 해서 얘기를 하는데 조회수가 잘 나올까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데 조회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좋겠지만 관심받고 주목받는 거 좋아하니까, 관종이니까 좋겠지만, 어쨌든 조회수가 안 나와줘서 오히려 감사하죠. 나는 이제 공개 계정에 이 이야기를 꺼내뒀으니까, 내 정체성, 내 진단명에 대해서 한번 꺼내뒀으니까.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걱정하셨던 그 상황이 안 올 테니까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알게 되는 그런 상황 말이죠. 이런 채널이 갑자기 알고리즘에 뜨고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어쨌든 두서없이 오늘도 이야기를 했는데 신기해요. 사실 저는 말주변이 없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대본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뭔가 할 얘기가 계속 생각이 난다는 게 신기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나를 오픈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러네요. 어쨌든 되게
유튜브를 찍어야지 생각만 하다가 결국 찍는 단계까지 와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되게 편안하고 생각보다 기분이 좋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이었습니다.